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응급처치법 3강 3다원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상은 열, 화학약품, 전기 등에 의해 피부나 기타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화상의 종류에는 열상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이 있습니다. 열상화상은 화염, 뜨거운 물체, 증기, 전기화상은 가정용 저전압, 고전압, 번개, 화학 화상은 강산, 강알칼리, 부식성 물질에 의해 화상을 당합니다. 화상의 분류는 국북성 화상, 전신성 화상으로 구분됩니다. 국북성 화상은 제1도, 제2도, 제3도 화상이 있으며 제1도 화상은 홍방성 화상이라고 합니다. 상처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따끔따끔하며 쓰린 통증이 나타납니다. 제2도 화상은 수포성 화상으로 진피까지 손상되어 혈관으로부터 압축된 혈청 및 혈구가 상피와 진피 사이에 모여 물집이 생깁니다. 제3도 화상은 궤적성 탄화 화상으로 조직이 검게 타서 사멸되어 짓무른 상태를 말합니다. 전신성 화상은 화상의 면적의 크고 작음에 의해 위험도가 결정됩니다. 화상이 체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넘을 때 사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상의 중증동 결정 요소는 화상의 원인이 화재, 가스, 물이 있으며 화상의 깊이와 면적, 손상 부위인 얼굴, 손, 발, 회음부, 환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화상의 응급처치로는 화상 부위 냉각, 감염 예방, 쇼크의 예방이 있습니다. 화상 부위 냉각은 체표 면적 20% 미만일 경우에만 수돗물을 5에서 10분 간격 가볍게 흘리면서 냉각시키며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감염 예방은 환부를 멸균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덮습니다. 쇼크의 예방은 응급처치를 하면서 환자가 갈증을 느끼면 적신 거즈로 입술을 적셔주거나 물을 넘기는 데 이상이 없으면 종이컵의 반 정도로 조금씩 먹입니다. 화학약품이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화학물질을 제거한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물로 씻기며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10분 정도 더 씻어주어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합니다.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눈을 물속에 잠기게 한 다음 눈을 깜빡거리게 합니다. 전기화상은 조직의 손상이 겉으로 보이는 피부의 손상보다 심하며 전기에너지에 의해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화상 환자를 발견하면 1차 기본 조사를 실시해야 되며 화상 부위를 마른 드레싱을 덮어주고 붕대는 느슨하게 감아 후송을 보냅니다. 열 손상은 열사병, 일사병, 열 경련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몸의 온도가 37도에서 40도까지 상승하는 경우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으로 변하여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을 상실해서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호흡수는 빠르고 초기 맥박은 빠르고 강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맥박은 약해지고 혈압은 저하됩니다. 일사병은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창백해지며 땀을 많이 흘립니다. 열 경련은 근육 경련이 주된 증상입니다. 대부분 하지에서 빈발하며 체온은 정상이나 피부는 축축합니다. 열 손상 환자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더운 환경으로부터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 의복을 충분히 제거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입으로 1리터의 수분을 공급하며 심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손상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저하된 경우 저체온증이라고 하며 국소적 한랭 손상과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국소적 한랭 손상은 동상, 침죽병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동상은 추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손상된 피부가 창백하게 나타나며 침죽병은 찬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창백하거나 차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창세포는 괴사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해서 세포 수분 결빙이라고도 합니다. 저체온증인 몸의 기능이 파괴되어 전체적 체온 감소를 말합니다. 1단계에서 체온 32에서 35도 사이일 경우 몸을 떨어서 열을 생산합니다. 2단계는 체온 32도 이하로 모든 근육의 운동이 멈춥니다. 3단계는 체온 29도로 의식 상태가 나빠지면서 방어 기전이 손실됩니다. 4단계는 체온 27도에서 부정맥이 발생하고 불규칙 맥박과 호흡이 느리며 극도로 졸리운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5단계는 체온 25도가 이하가 되면 혼수 상태이며 심정지를 관찰 가능합니다. 환자 상태 응급처치로는 신속하게 1차 기본 조사를 하고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젖은 의복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주어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지면 따뜻한 음료를 공급해주며 더운 물에 넣는 방법 등 갑자기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사용하지 말고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체온이 35도 이상으로 도달할 때까지 실시하며 체온을 서서히 증가시켜야 됩니다. 드레싱은 세균, 오염 등 상처를 예방 및 보호하고 출혈을 조절하여 상처로부터 분비되는 분비물을 흡수합니다. 유의점으로는 멸균 거즈가 없을 경우 깨끗하고 부드러운 무명천을 사용하며 분비물이 잘 흡수되고 공기의 유통이 잘 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젖은 것은 사용하지 말고 소독한 것이 없을 때는 성냥불이나 라이터 불 등으로 그을려 간이 소독해서 사용합니다. 붕대는 환부를 보호하고 분비물과 농즙을 흡수시켜 환부에 압박하여 고정 및 병형 방지, 통증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붕대의 종류에는 건축붕대, 삼각건 붕대가 있습니다. 건축붕대는 거즈나 목 면포를 원주상으로 감아놓은 것을 건축붕대라 하며 2.5cm에서 5cm 크기로 많이 쓰입니다. 삼각건 붕대는 폭 1m 정도 보자기를 대각선으로 자른 큰 천으로 사용하며 드레싱을 고정하고 지혈대 또는 부목 고정 시에도 사용합니다. 건축붕대 사용법과 삼각건 사용 방법은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없는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의료관리자 책을 구매하셔서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응급질환으로 뇌졸중, 간질 발작, 당뇨병, 인슐린 쇼크, 급성폭증, 탈장, 딱꼭질, 두드러기, 귓속의 이물, 귀의 통증, 치통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뇌 기능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편측으로 발생하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 마비, 의식장애, 언어 또는 시력장애, 호흡이나 연화장애, 경련, 안면 근육의 마비 또는 표정의 상실, 두통이 나타납니다. 응급처치로는 응급 의료 체계로 도움을 청하며 호흡이 없거나 구토에 의하여 기도가 폐쇄되었다면 이물질 제거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행합니다. 간질 발작은 갑자기 의식을 손실하면서 정신경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뒤집히며 큰 소리를 지르며 의식을 잃습니다. 또한 근육의 경련이 심하고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응급처치로는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체를 제거하며 꽉 조이는 의복 단추를 풀어주고 혁대를 느슨하게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발작 후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안심시켜주며 절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당뇨병은 당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의 혼수 원인은 혈당 증가에 의한 수분 배설, 수분 섭취의 장애, 감염, 설사 등에 의한 탈수, 인슐린의 절대량 부족에 의한 지방 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으로는 과호흡, 탈수 또는 체액의 과다 손실로 인한 건조한 피부와 움푹한 눈, 혈중 산에 의해 야기되는 호흡 시에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또한 빠르고 약한 맥박, 정상 또는 약간의 저혈압, 의식장애가 발생합니다. 응급처치로는 응급의료센터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슐린 쇼크는 너무 많은 인슐린이 투여된 경우 또는 식사를 거르거나 과다한 운동 으로 혈액 내에 유용한 당을 모두 소비한 경우를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정상 또는 빠른 호흡, 창백하고 촉촉한 피부, 발한, 손떨림, 실신, 발작, 배고픔이 있습니다. 응급처치로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설탕물, 사탕, 음료 등을 먹이며 수분 내 증상이 호전되며 의식이 없으면 기도를 유지해주며 의료센터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뇨병 혼수와 저혈당 쇼크가 판단이 안 되는 경우 당뇨성 혼수라 해도 당을 투여합니다. 저혈당이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뇌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급성복증에는 충수돌기염, 위염, 췌장염, 장폐색이 있습니다. 충수돌기염은 맹장이 분비물에 의해 폐쇄되었을 때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위염은 위산 과다, 알코올, 약물 투여, 담즙의 역류로 일어나는 위 점막의 염증입니다. 췌장염은 음주로 인하여 갑자기 발생 당남염이며 당남염은 담석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당낭의 염증을 말합니다. 장폐색은 장 내용물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는 육착, 탈장,
용종과 종양에 의한 폐쇄로 인해 발생합니다. 탈장은 전반적인 복통, 배변 곤란, 열, 복부 팽만, 저혈압, 빠르고 얇은 호흡이 나타납니다. 응급처치로는 기도를 유지하고 구토물을 제거합니다. 입으로 아무것도 투여하면 안되며 진통제나 진정제를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저체액성 쇼크에 대비하며 이송시 환자가 가장 편안해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쌀꼭질은 횡격막의 경련성 수축에 의하여 생깁니다. 응급처치로는 냉수를 천천히 마시거나 혀로 1분에서 2분 동안 자기 손으로 되도록 앞으로 빼거나 코에 종이팩을 갖다 댄 후 거기에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십니다. 두드러기는 피부에 울긋불긋한 것이 돋는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응급처치로는 냉찜질을 하거나 탄산아연수를 바릅니다. 탄산아연수가 없을 경우 식용소다수를 쓰고 병원에 갑니다. 귀 속에 이물은 벌레 또는 물체가 들어간 경우를 말합니다. 응급처치로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거나 기름을 찍어 넣어 죽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귀 속에 들어간 이물은 의사만이 빼냅니다. 귀의 통증인 질병 및 유양돌기염은 코 및 인후로부터 감염이 발생합니다. 응급처치로는 따뜻한 소금 주머니나 줄 주머니를 댐으로써 멈춥니다. 치통은 음식물 찌꺼기가 충치 사이에 끼어서 일어납니다. 응급처치로는 구멍이 생길 경우 핑 등으로 깨끗한 약솜을 말아 구멍을 닦아내고 치과를 갑니다. 구멍이나 파인 곳이 없을 경우 찬 물수건을 턱에 대어주면 아픔이 멎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운반의 중요성은 보다 편하게, 안전하게,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사전에 병원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고의 원인,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응급처치 내용들을 연락하며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처치에 대한 지시를 받습니다. 환자 운반은 1인 운반법, 2인 운반법, 3인 운반법, 6인 또는 8인 운반법이 있습니다. 1인 운반법은 억기법, 견인법, 보행보조법이 있는데 억기법은 환자가 의식이 있지만 걸을 수 없는 경우 처치자의 목에 자기 팔을 감도록 하고 처치자는 환자의 대퇴부 밑에 양손을 넣어 서로 잡도록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둘러엎기법은 처치자는 환자의 양쪽 팔을 어깨 너머로 잡고 양쪽 겨드랑이가 충분히 자기 어깨 위에 오도록 엎고 환자의 두 손은 처치자의 가슴에 교차시켜 엎습니다. 겸임법은 화재 현장 등 가치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장소에서 환자의 두 손목을 수건, 삼각건으로 묶어 팔 속으로 목을 들이밀어 묶은 팔목을 걸고 두 손은 땅을 짚어 가면서 환자를 견인합니다. 보행보조법은 처치자가 한 사람밖에 없고 환자가 걸을 수 있을 경우 부축해 걷게 하는 방법입니다. 2인 운반법은 서로 손목을 잡고 운반하는 방법과 의자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손목을 잡고 운반하는 방법은 환자가 의식이 있고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며 단거리 운반 시 유용됩니다. 의자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은 환자가 의식이 있고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의자를 이용합니다. 3인 운반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단거리 운반에 필요하며 운반해야 될 통로가 좁을 때 사용합니다. 6인 또는 8인 운반법은 환자가 무겁거나 여자나 아이들뿐으로 각자의 힘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때 흔히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3강 응급처치법 3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